요즘 유튜브나 뉴스에서 5천조 원, 4천조 원 같은 엄청난 숫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분은 주식을 다 팔아야 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부동산을 지금 처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박정훈님은 올해 72살이십니다. 30년 전 마련한 강동구 아파트가 최근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녀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버지, 지금 집값 최고점이래요. 팔고 지방으로 가시는 게 어때요? 박정훈님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하나? 정말 집값이 폭락하는 건가? 인천 계양구에 사시는 최영숙님은 68살이십니다. 은행 적금과 국채에 모아둔 노후자금 1억 2천만 원이 있습니다. 며칠 전 증권사 직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 안 사시면 기회 놓치십니다. 최영숙님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정말 지금 사야 하나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5천조 원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성급한 결정을 내리실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5천조 원이라는 숫자의 정체부터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금액은 미국 달러로 3조 4천억 달러입니다.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일본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미국 주식시장과 부동산에 투자한 총액입니다. 이것을 엔 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본에서 연 0.5%의 낮은 이자로 1억 원을 빌립니다. 그 돈으로 미국 주식을 사서 연 8%의 수익을 냅니다. 1억 원을 빌리는데 50만 원의 이자를 내고 800만 원을 버니 750만 원의 순이익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0.5%였던 금리가 현재 0.75%가 되었고 2026년에는 1% 이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가 1%가 되면 1억 원을 빌리는데 1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수익은 줄어들고 비용은 늘어나니 투자자들이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5천조 원 전체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골드만삭스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일본 금리가 1.5%까지 오르더라도 미국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금액은 약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0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5천조 원 중 약 5.6% 수준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미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 60조 달러의 0.3% 정도입니다. 영향은 있지만 시장을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불안해할까요?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현재 미국 S&P 500 지수는 역사상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지표로 보면 과거 평균 18배였는데 지금은 25배입니다. 비싸진 것은 맞습니다. 여기에 일본 자금이 일부라도 빠져나가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폭락과 조정은 다릅니다. 2024년 8월 일본 금리 인상 당시 미국 나스닥 지수가 일주일 만에 10% 하락했지만 2달 만에 회복했습니다. 장기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매수 기회였던 셈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만기 문제입니다. 2026년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이 2조 7천억 달러, 우리 돈 약 3,800조 원입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은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오피스 공실률이 33%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건물들을 담보로 받은 은행들입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 자료를 보면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율은 2024년 4분기 기준 1.8%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8%였던 것과 비교하면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미국 정부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중소은행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문제입니다. 2025년 기준 잔액이 135조 원이고 연체율이 4.49%입니다.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심각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2024년 10월 발표된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에 따라 우량 사업장은 만기 연장, 부실 사업장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40조 원 규모의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4분기 연체율은 4.49%로 3분기 4.89%보다 낮아졌습니다. 정부 개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는 2021년 주택담보대출 5년 고정금리 만기 도래 문제입니다. 당시 0.5%였던 기준금리로 2% 안팎의 금리로 대출받은 분들이 2026년 만기를 맞습니다. 금액은 약 5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2.75%이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에서 5% 사이입니다. 2%로 받은 대출이 5%가 되면 이자 부담이 2.5배 늘어납니다. 월 100만 원 내던 분이 25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은행들은 만기 연장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용도가 괜찮으면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는 연 3%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영업자 대출 1,069조 원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영업자 중 50대와 60대 비중이 높고 다중채무자 비율이 47%에 달해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026년 25조 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연체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에게는 최장 1년 상환 유예와 금리 인하를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공포에 휩싸여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일하게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자산 구조를 점검하십시오. 종이 한 장 꺼내셔서 이렇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얼마, 예금 얼마, 주식 얼마, 대출 얼마. 네 가지 항목입니다.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80% 이상이라면 위험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10%만 떨어져도 전체 자산이 8% 줄어듭니다. 반대로 예금만 100%라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재무설계 전문가들이 권하는 60대 이상 자산 배분 비율은 이렇습니다. 안전자산 60%에서 70%, 위험자산 30%에서 40%입니다. 안전자산은 예금, 국채, 보험이고 위험자산은 주식, 부동산입니다. 예를 들어 총 자산이 5억 원이라면 3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은 예금과 국채로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은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이 30% 폭락해도 전체 자산은 12% 정도만 줄어듭니다. 견딜만한 수준입니다. 둘째, 대출이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은행에 전화하십시오. 만기가 2026년인지 확인하고 만기가 다가온다면 연장 가능 여부를 물어보십시오. 은행 직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올해인데 연장할 수 있나요?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은행은 우량 고객에게는 기꺼이 연장해 줍니다. 30년 성실히 이자 낸 여러분은 우량 고객입니다. 만약 은행이 연장을 거부하거나 금리를 너무 높게 제시하면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십시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고 금리는 연 3%대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대표전화 1397번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은 투자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주식을 샀습니까? 1년 안에 차익을 얻으려고 샀다면 지금은 일부 정리할 타이밍입니다. 현재 미국 주식은 고점이 맞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장기 투자 목적이라면 지금 팔 필요가 없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때 나스닥은 78% 폭락했지만 20년 후인 2020년에는 당시 고점의 5배가 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S&P 500은 57% 폭락했지만 10년 후 2018년에는 당시 고점의 2배가 되었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좋은 기업은 위기를 이겨냅니다. 삼성전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우량 기업 주식을 장기 보유 중이라면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넷째,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은 지역과 입지를 냉정하게 평가하십시오. 서울 강남, 송파, 서초, 용산 같은 핵심 지역 아파트는 단기 조정은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계속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방 중소도시 외곽 아파트는 다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5년부터 2045년까지 20년간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78개 지역의 인구가 감소합니다. 78%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구 감소 지역에 투자용 부동산을 갖고 계신다면 2026년 상반기 중 정리를 고려해 보십시오. 지금은 아직 매수자가 있지만 5년 후에는 사려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현금 비중을 늘리되 은행만 믿지 마십시오. 2026년 상반기 동안은 예금 비중을 평소보다 10% 정도 높게 가져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장에 변동성이 올 때 현금이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 금리가 연 3%인데 물가 상승률이 2.5%라면 실질 수익은 0.5%에 불과합니다. 이럴 때는 국채를 고려해 보십시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 2.8%입니다. 은행 예금보다는 낮지만 국가가 보증하므로 안전합니다. 또한 금리가 내려가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므로 차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 방문하시거나 국민은행 KB증권 앱을 통해 개인이 직접 국채를 살 수 있습니다. 최소 1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6년 금융시장의 5가지 리스크를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봤습니다. 5천조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공포는 크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김상철님은 작년에 이 원칙들을 실천하셨습니다. 이른한 살이신 김상철님은 총 자산 4억 원 중 부동산이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88%였습니다. 지방 소도시에 갖고 있던 투자용 오피스텔 1억 원어치를 정리하고 예금과 국채로 옮겼습니다. 6개월 후 그 지역 오피스텔 가격이 15% 하락했습니다. 김상철님은 1,500만 원의 손실을 피한 셈입니다. 그 돈으로 국채를 사서 연 2.8%의 이자를 받고 계십니다. 1년이면 280만 원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이순희님은 67살이십니다. 2021년에 받은 주택담보대출 8천만 원의 만기가 올해 5월입니다. 금리가 2.1%에서 4.8%로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5월 이자가 14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늘어날 상황이었습니다. 이순희님은 지난 1월 은행에 전화해 만기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30년간 연체 한 번 없던 우량 고객이라 은행은 기꺼이 5년 연장해줬습니다. 금리는 4.5%로 협상했습니다. 5월 이자가 30만 원으로 예상보다 2만 원 절약됐습니다. 1년이면 24만 원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불안에 떠밀려 움직이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차분히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언제나 변동합니다. 2026년에도 조정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시장은 항상 회복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시장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함께 가되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확인한 핵심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5천조 원이라는 숫자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한꺼번에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최대 280조 원 정도가 조정 요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미국 주식시장 전체의 0.5% 수준입니다. 영향은 있지만 시장을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둘째, 미국 상업용 부동산, 한국 PF 대출, 주담대 만기, 자영업자 대출 문제는 모두 정부가 인지하고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리 선제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붕괴 가능성은 낮습니다. 셋째,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공포에 떠밀려 모든 것을 팔거나 안일하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 점검, 대출 관리, 투자 목적 재확인, 부동산 지역 평가, 현금 비중 조정입니다.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2026년 변동성을 안전하게 넘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정보를 이미 알고 계셨나요? 주변에 5천조 원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고민을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1천만 원, 2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소중한 자산을 잃는 분이 없도록 함께 도와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2026년 하반기 금리 전망과 예금 만기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을 재예치해야 할지, 국채로 갈아타야 할지, 구체적인 계산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무 설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와 차분한 판단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간 수천 명의 시니어 분들과 상담하며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